A realistic, dramatic poster in high contrast lighting with warm golden hues dominating the frame. Capturing the bustling night streets of Seoul's Myeongdong district under neon signs and steam rising from street food stalls. A young Korean woman in her late 20s with fierce eyes and tear-streaked cheeks stands defiantly in the foreground clutching a faded handwritten recipe notebook stained with kimchi spices. Behind her a shadowy silhouette of a smug millionaire chef in a pristine white uniform. Smokes over a lavish Hanok-inspired restaurant facade cracking like pretzel porcelain, symbolizing psychological turmoil with subtle cracks in the ground reflecting fragmented family photos. A bold graffiti style text 할머니의 비밀. 내가 훔친 그 맛. Etched on a cracked restaurant window in dripping red ink for shocking allure. Small audio waveform icon with audio label in the bottom right corner. Evoking a gripping tale of personal redemption and culinary vengeance like a cinematic life story poster. 나는 항상 생각했다. 할머니의 비밀 레시피는 영원히 우리 가족의 보물일 거라고.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 그건 할머니의 피땀 어린 삶, 서울의 뒷골목에서 피어나던 사랑과 고통의 결정체였지. 그런데 그날, 그 빌어먹을 저녁에 모든 게 무너졌어. 고급 한식당 황금의 숟가락 메뉴판을 펼쳐보니 그곳에 적혀 있었어. 할머니의 김치찌개 내 할머니의 이름이 그대로.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소리쳤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 아직 아니야? 이 복수는 조용히, 그러나 불꽃처럼 타오를 테니까. 그날 아침부터 모든 게 이상했어. 서울의 겨울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차가웠고 나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고 있었어.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는 나, 김지은. 매일 똑같은 루틴, 아침에 할머니의 김치찌개를 데워 먹고 출근해서 엑셀 시트에 매달려 사는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 지 5년째. 그분이 남긴 건 그 레시피뿐이었어. 지은아, 이건 내 피 속에 흐르는 거야? 절대 남한테 주지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그 레시피는 단순한 재료 목록이 아니었어. 발효된 배추의 신맛, 고춧가루의 매운맛, 그리고 그 안에 스며든 할머니의 추억 아버지의 죽음 후 홀로 나를 키우시던 그분의 눈물까지. 나는 그 레시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대학 시절 요리 학원에 다니며 배운 기술로 작은 식당을 차릴 꿈을 꿨지만 할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포기했지. 대신 안정된 직장 생활을 선택했어.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야. 할머니의 말에 속아 넘어가며. 하지만 그 속임수는 나를 갉아먹었어. 매일 출근길에 창밖을 보며 생각하곤 했어. 이게 정말 내 삶인가? 동료들은 나를 착한 지은이라고 불렀지만 그건 비아냥이었어. 지은 씨, 또 김치찌개 도시락이야? 좀 변화를 줘봐. 그 말 한마디에 속이 메스꺼워졌어. 그들은 몰라. 이 맛이 내 뿌리라는 걸? 강남에 도착해 회사로 들어서자 상사가 나를 불렀어. 지은 씨, 오늘 저녁에 클라이언트 미팅 있어. 황금의 숟가락에서. 내가 메뉴 추천 좀 해줘. 황금의 숟가락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당. 소유주인 박민준 셰프는 TV에 나오는 스타 셰프야. 백만장자, 매체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남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지? 나는 요리의 문외한처럼 보이니까? 아니, 그건 아니야. 그들은 나를 그냥 여자 직원으로 봐해 결혼도 안 하고 남자친구도 없는 가족은 할머니 하나뿐이었던 나를. 미팅 시간,
우리는 그 화려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어. 금빛 조명 아래 테이블마다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어. 박민준 셰프가 직접 인사하러 왔어. 40대 초반, 날카로운 턱선과 자신만만한 미소. 어서 오세요. 오늘 특별 메뉴로 대접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스치듯 나를 훑었어. 마치 평가하듯. 메뉴판이 나왔을 때 나는 얼어붙었어. 첫 페이지에 할머니의 김치찌개 재료 목록이 그대로. 발효 3일 된 배추, 특제 고춧가루 블렌드, 그리고 그 비밀 소스. 할머니가 죽기 전에만 알려주신 그 비법. 심장이 쿵쾅거렸어. 이건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는 꾹 참았어. 클라이언트들이 웃으며 주문하고 음식이 나왔어. 그 맛, 그 향기. 할머니의 부엌에서 피어오르던 그 냄새 그대로. 눈물이 핑 도는 걸 가까스로 참았어. 미팅 후 나는 홀로 남아 박 셰프를 기다렸어. 실례지만 이 메뉴 어디서 얻으신 건가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 그는 웃었어. 아, 그거. 제 특별 레시피죠. 할머니께 물려받은 거예요. 왜요? 그의 눈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경계심. 나는 숨을 골랐어. 아니, 그냥. 비슷한 맛이라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 할머니의 필체가 떨리듯 적힌 글씨들. 이건 내 엄마의 맛이야. 절대 잊지 마. 엄마는 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할머니는 그 후로 나를 키우시며 이 레시피를 지키셨어. 그리고 이제 그게 훔쳐졌어. 다음 날 나는 조사를 시작했어. 회사 컴퓨터로 황금의 숟가락 리뷰를 검색했어. 3년 전 오픈 때부터 이 메뉴가 히트쳤대. 박민준의 인터뷰 기사, 제 할머니의 전통 레시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거짓말. 그의 가족은 부유한 상류층 출신이야. 할머니. 그건 핑계일 뿐 나는 더 파고들었어. SNS에서 그의 과거를 뒤졌어. 10년 전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사진. 그 식당 주인. 내 할머니의 옛 동창생, 이선자 할머니. 연결고리가 보였어. 이선자 할머니는 7년 전 돌아가셨고 그 식당은 문을 닫았어. 박민준이 그곳에서 일하면서 레시피를 훔쳤을 거야. 증거를 찾기 위해 나는 그 옛 식당 자리에 가봤어. 이제는 빈 건물. 벽에 남은 메뉴판 흔적. 지은 김치찌개 할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그 흔적. 분노가 치밀었어.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 나는 박민준에게 접근하기로 했어. 이력서를 써서 그의 레스토랑에 지원했어. 요리 보조로 운 좋게, 아니 불운하게 나는 뽑혔어. 첫 출근 날, 부엌은 지옥 같았어. 야, 새끼야. 그 양파 더 빨리 썰어. 주방장 목소리가 쩌렁쳤어. 박민준은 멀찌감치 서서 지휘만 했어. 나 같은 하찮은 존재는 눈에 띄지도 않았어.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했어. 손이 갈라지고 등은 쑤셨지만 나는 참았어. 이 맛 어떻게 만드나요? 나는 슬쩍 물었어. 그는 비웃듯 대답했어. 비밀 레시피지. 내가 알게 뭐야.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어. 그는 나를 하녀처럼 대했어. 지은 씨, 바닥 닦아. 손님들 오시기 전에 그의 눈빛은 항상 나를 깔봤어. 이 여자, 왜 여기 왔지? 돈 때문인가? 그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일주일 만에 나는 비밀을 더 파헤쳤어.
부엌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가 나왔어. 이선자 할머니의 필체가 섞인, 하지만 내 할머니의 레시피가 복사된 흔적. 박민준이 훔쳐서 섞은 거야. 증거를 사진 찍었어.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 그의 사생활까지. 그는 결혼한 몸이지만 여자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어. 아내는 명문대 출신 재벌딸, 하지만 그는 바람을 피웠어. 인생은 맛있는 거지. 다 가져야 해. 그의 말버릇이었어. 나도 그 맛을 가져야 할까? 아니, 나는 복수할 거야. 조용히. 2달째, 나는 그의 오른팔이 됐어. 지은, 내가 이 메뉴 담당해. 그는 나를 신뢰하게 됐어. 아니, 이용당한 거지. 미팅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이 김치찌개, 정말 할머니 맛이네 라고 할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할머니의 맛이, 내 피의 맛이 그의 돈벌이 도구가 된 거야.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 털어놓았어. 사실 그 레시피 훔친 거야. 작은 식당 주인 할멈이 가르쳐줬지. 죽기 전에 그의 웃음소리가 메스꺼웠어. 근데 그 할멈, 내 할머니 동생인가? 하하, 세상 좁네. 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어. 그는 알았어. 나를 고용한 이유가 이거였어. 나를 시험하려고? 아니면 장난으로? 그날 밤 나는 울었어. 할머니의 사진 앞에서. 할머니, 왜 이런 일이? 눈물이 레시피 노트에 떨어졌어. 하지만 다음 날 나는 결심했어. 복수. 하지만 폭력은 아니야. 그건 그의 방식이야. 나는 그의 방식으로 그의 세계를 무너뜨릴 거야. 먼저 나는 익명으로 미디어에 제보했어. 황금의 숟가락 레시피 도용 의혹. 증거 사진 첨부. 하지만 그건 미끼일 뿐이 진짜는 내 아내 고통을 드러내는 거야? 나는 그의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 당신 남편이 훔친 건 레시피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영혼이에요. 그녀는 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봤어. 그녀의 눈빛이 변한걸? 복수는 서서히 시작됐어. 레스토랑 리뷰에 악플이 쏟아졌어. 이 맛, 가짜야. 전통이라더니 도용인의 손님들이 줄었어. 박민주는 화를 냈어. 누가 그런 소문을? 그의 의심이 나에게로 향했지만 나는 무죄를 가장했어. 저도 모르겠어요. 내 미소 뒤에 숨긴 칼날. 그는 더 잔인해졌어. 지은, 내가 배신자냐? 그는 나를 구석으로 몰아세웠어. 손을 뻗어 내 팔을 움켜쥐었어. 말해. 내 할머니 레시피 맞지? 그 순간 모든 게 터졌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 그래, 맞아. 그리고 당신은 도둑이야. 내 가족의 피를 훔친 개 같은 놈의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어. 직원들이 멈칫했어. 그는 창백해졌어. 미안. 지은 씨, 그건. 하지만 미안은 늦었어. 나는 그날 퇴사했어.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그 메뉴판을 불태웠어. 불꽃이 피어오르는 걸 보며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 잘했어. 지은아. 미디어 폭풍이 몰아쳤어. 기사들이 쏟아졌어. 스타셰프 레시피 도용 스캔들. 그의 제국은 무너졌어. 레스토랑 문 닫고 아내가 이혼 소송 걸었어. 그는 TV에서 울며 사과했어. 저는 실수했습니다. 가족의 고통을 몰랐어요. 하지만 그의 눈엔 공포만 있었어. 그는 잃었어. 돈, 명예, 모든 걸.
나는 작은 식당을 열었어. 이름은 할머니의 맛. 그 레시피로, 진짜로. 손님들이 오고 그 맛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나는 자유로웠어. 하지만 가끔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해. 그 복수가 정말 나를 치유했나? 아니면 그냥 상처를 더 깊게 팠나?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어? 그 맛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이 고통을. 나는 작은 식당 문을 열고 서서 서울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거리를 바라봤어. 할머니의 맛 간판이 희미한 불빛 아래 반짝였어. 첫 손님이 들어온 건 오후 늦게였어. 중년 부부, 피곤한 얼굴로. 김치찌개 하나요.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기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들어갔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배추를 씻으며 할머니를 떠올렸어. 그분의 손길, 거칠지만 따뜻했던 그 손, 지은아, 맛은 사랑이야. 제대로 담아야 해. 나는 그 말을 되새기며 소스를 섞었어. 고춧가루가 피어오르는 향기 속에 내 과거가 스멀스멀 올라왔어. 박민준의 몰락 후 한 달 그의 레스토랑은 강남의 유령 건물이 됐어. 나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어. 그는 파산 신청을 했고 아내는 모든 걸 가져갔어. 도둑질한 대가야. 동료들이 속삭였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 복수는 내 안의 상처를 메워주지 않았어. 오히려 더 깊게 팠지? 밤마다 악몽이 왔어. 그의 웃음소리, 애 할머니 레시피 맞지? 그 말이 메아리 쳤어.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물을 마시며 생각했어. 내가 너무 잔인했나? 그는 변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용서. 그건 불가능했어. 할머니의 삶을 생각하면. 그분은 젊은 시절, 전쟁 후 서울로 피난 와서 작은 포장마차를 했어. 아버지와 결혼해도 가난은 따라다녔지. 엄마를 낳고 나를 낳았지만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죽었어. 할머니는 홀로 버텼어. 지은아, 울지마, 맛으로 이겨. 그 레시피는 할머니의 무기였어. 이선자 할머니와 함께 개발한 거야? 옛 동창생으로 함께 뒷골목에서 음식을 팔며 꿈꿨지. 언젠가 큰 식당 차리자. 하지만 이선자 할머니는 병으로 먼저 갔고 레시피는 박민준 같은 놈에게 넘어갔어. 내 식당 첫째 날, 그 부부가 떠나며 말했다. 정말 옛날 맛이네요. 엄마 생각나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어. 나는 웃으며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울었어. 이 맛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걸 보니 복수의 쓴맛이 조금 옅어지는 기분이었어.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어. 박민준. 창백한 얼굴, 구겨진 코트. 지은 씨 한 그릇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 나는 얼어붙었어. 왜 왔어? 그는 고개를 숙였어. 미안해. 정말. 그 레시피 훔친 거 인정해. 하지만 그건 내 인생을 바꿨어. 내 할머니의 은혜야. 은혜. 그 단어에 웃음이 나왔어. 은혜. 당신은 그걸 훔쳐서 제국을 쌓았어. 내 가족의 고통은 그는 눈을 피했어. 알아. 나도 후회해. 이제 다 잃었어. 아내도, 돈도. 그런데 이 맛을 다시 먹고 싶었어. 나는 김치찌개를 내줬어.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봤어. 한 숟가락 뜨고 그는 울었어. 이 맛 진짜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순간 내 안의 분노가 녹아내리는 듯했어.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야. 가봐.
그리고 잊지 마, 이 맛의 대가를. 그가 떠난 후 나는 문을 잠그고 앉아 울었어.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아. 할머니의 노트에 새 글씨를 적었어. 복수는 마처럼 오래 남아 다음 날 식당은 더 붐볐어. 소문이 퍼졌어. 진짜 할머니 맛. 나는 웃으며 서빙했어. 하지만 가끔 창밖을 보며 물었어. 이 자유가 영원할까? 박민준의 그림자가 아직 내 뒤를 쫓는 기분이었어. 서울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어. 식당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한 건 봄이 왔을 무렵이었어. 체리 블라썸이 서울 거리를 물들이는 그날, 나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어. 할머니의 맛은 이제 동네 명물이 됐어. 아침마다 재료를 시장에서 사오고 손님들의 미소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 하지만 그 안정 속에 스며든 불안. 박민준의 방문 후 그는 매주 왔어. 오늘도 한 그릇 후 그의 눈빛이 변했어. 더 이상 오만하지 않고 공허해. 지은 씨,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물었어. 나는 대답 대신 찌개를 더 줬어. 먹고 가, 그 맛이 내 대답이야? 그의 이야기가 서서히 흘러나왔어. 젊은 시절, 그는 꿈없는 청년이었어. 부유한 집안이지만 부모의 기대에 짓눌려 요리를 선택했지. 이선자 할머니의 식당에서 일하며 레시피를 받고 이게 내 인생을 바꿀 거야 라고 훔쳤어. 그땐 가난이 무서웠어. 성공이 전부였어. 그의 고백에 나는 듣기만 했어. 공감. 조금. 하지만 내 고통은 그보다 컸어. 할머니는 그 레시피로 나를 먹였어.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밤새 일했어. 지은아, 내가 웃으면 그만이야. 그 미소가 훔쳐진 거야. 어느 날 옛 동료가 찾아왔어. 회사 시절 친구, 수진. 지은아, 너 진짜 대단해. 그 셰프 무너뜨리고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지만 속은 복잡했어. 대단.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야.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 너, 왜 그 직장 그만둔 거야? 안정적이었잖아. 오수진의 질문에 나는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 처음으로, 제대로. 그 레시피는 내 모든 거였어. 잃으면 나도 사라질 것 같았어. 그녀는 울었어. 미안, 몰랐어. 우리 다 너 무시했지. 그 말에 눈물이 났어. 회사에서 봤던 시선들, 평범한 여자라는 꼬리표. 그것들이 다시 떠올랐어. 박민준의 변화는 더 컸어. 그는 내 식당에서 일자리를 청했어. 보조라도. 갖고 싶어. 나는 거절했어. 아니, 내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시장에서 재료를 사오는 나를 도왔어. 이 배추, 바로 잘 될 거야. 그의 손놀림이 어색했지만 진심이었어. 나는 지켜봤어. 그의 후회, 그게 진짜인지.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 용서하면 나는 약해지는 건가? 아니면 강해지는 건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 지은아, 마음이 맛을 만들지. 그해 여름, 스캔들이 재점화됐어. 박민준의 옛 직원이 증언했어. 그가 레시피 훔친 거 봤어. 그는 TV에 나와 고백했어. 모두 제 잘못입니다. 김지은 씨에게 빚졌어요. 그의 눈물이 화면에 비쳤어. 나는 식당 TV를 껐어. 손님들이 와. 그 셰프 여기 왔대. 소곤거렸어. 나는 웃으며 찌개 더 드릴까요? 라고 했지만 속은 요동쳤어. 복수의 끝은 뭐지? 그의 파멸.
아니면 내 평화. 가을이 되자 나는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어. 엄마의 비빔밥. 할머니 레시피에 엄마의 추억을 더한 거 손님들이 극찬했어. 이 맛, 인생 최고. 그 말에 나는 울컥했어. 이게 나의 복수야. 맛으로 되갚는 거이. 하지만 박민준이 다시 왔어. 지은 씨, 나 새로 시작할게. 내 허락으로 그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가봐. 하지만 잊지 마, 그 맛의 뿌리를. 그는 떠났어. 그의 뒷모습이 작아지는 걸 보며 나는 자유를 느꼈어. 하지만 그 자유 속에 여전한 아픔이. FIRE 3, 506워즈즈. 겨울이 다시 돌아왔어. 서울의 눈이 식당 창문을 덮을 때 나는 홀로 부엌에 서 있었어. 손님들이 줄고 바람이 매서운 날 할머니의 맛은 이제 1년째. 매출은 안정됐지만 외로움이 스며들었어. 수지는 가끔 와서 도와줬지만 그녀의 삶은 바빴어. 지은아, 남자친구 만들어. 혼자 너무 외로워 보이네.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어. 맛이 있으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어. 복수 후 빈 공간이 컸어. 할머니의 빈자리, 그리고 박민준이 남긴 공허. 그의 소식을 들은 건 우연이었어. 시장 아주머니가 말했어. 저기, 그 유명 셰프 박민준? 작은 포장마차 차렸대. 강북 쪽에서. 나는 놀랐어. 그 오만했던 남자가? 호기심에 나는 그곳으로 갔어. 눈 쌓인 골목, 허름한 천막 아래 불꽃이 타오르는 포장마차. 어서 오세요. 그의 목소리.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미소는 진짜였어. 김치찌개 하나. 나는 주문했어. 그가 직접 요리하는 걸 봤어?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맛은 비슷했어. 이 레시피. 어떻게? 그는 고개를 저었어. 내가 가르쳐준 거야? 그날 내 식당에서 그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어. 파산 후 그는 모든 걸 잃었어. 아내의 이혼 소송, 친구들의 배신. 거리에서 잠자던 날 내 할머니 생각났어. 그분처럼 다시 시작해야 해. 그는 눈물을 훔쳤어. 지은 씨, 내 복수가 날 살렸어. 그 고통이 날 깨우쳤어. 나는 말문이 막혔어. 복수가. 구원.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어. 그냥. 잊고 싶었어. 내 목소리가 떨렸어. 그는 웃었어. 잊을 수 없어. 그 맛이 날 바꿨어. 돌아오는 길, 눈 속에서 나는 울었어. 내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변화였어. 집에 도착해 할머니 노트를 펼쳤어. 빈 페이지에 적었어. 용서는 맛의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다음 날, 나는 그의 포장마차에 재료를 가져다 줬어. 이 고춧가루, 써봐. 그는 감동받은 눈으로 받았어. 그날부터 우리는 가끔 연락했어. 오늘 손님 많아? 네, 내 덕분에 그 대화가 내 외로움을 채웠어. 하지만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 어느 날 옛 클라이언트가 식당에 왔어. 미팅 때 나를 무시하던 그 남자. 지은 씨. 여기 주인. 와, 그 셰프 스캔들 때문에 우리 회사도 타격받았어. 그의 말에 나는 차갑게 웃었어. 그런가요? 맛은 변함없어요. 그는 불편한 기색으로 떠났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복수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더 이상 시선에 흔들리지 않아. 봄이 다시 오기 전 박민준이 초대했어.
내 포장마차 오픈 파티. 와줄래? 나는 갔어. 작은 모임, 옛 직원들과. 그는 연설했어. 이 모든 게 김지은 씨 덕분입니다. 그녀의 용기와 맛이 날 일으켰어요. 박수 소리 속에 나는 눈물을 참았어. 그의 변화가 진짜인지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그날 우리는 함께 찌개를 먹었어. 그 맛 속에 용서의 싹이 텄어. 그러나 내 가슴 깊이 여전한 질문. 이 평화 지속될까? 아니면 다시 불꽃이 타오를까? 여름 더위가 서울을 휘감는 그 무렵, 내 삶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 할머니의 맛은 TV 로컬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어. 전통 레시피의 부활기라는 주제. 카메라 앞에서 나는 떨었어. 이 맛은 제 가족의 이야기예요. 고통과 사랑이 담겼죠. 방송 후 손님들이 폭주했어. 줄을 서는 사람들, 진짜 할머니 맛, 그 함성에 나는 웃었지만 피로가 쌓였어. 밤에 혼자 청소하며 박민준에게 전화했어. 너 포장마차 어때? 잘 돼. 내 덕에 그의 목소리가 밝았어. 그의 성공 소식이 들려왔어. 포장마차가 인기 폭발, 프랜차이즈 제안까지. 지은 씨, 같이 하지? 그는 물었어. 나는 망설였어. 아니, 내 길은 따로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어. 함께라면 더 클 수 있지 않을까? 할머니의 레시피를 더 많은 사람에게. 그러나 그 생각 뒤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두려움. 또 배신당할까봐. 옛 상사가 찾아왔어. 회사에서 나를 무시하던 그 여자. 지은 씨, 성공 축하해. 우리 회사 이벤트로 내 식당 메뉴 써도 돼. 그녀의 미소가 가식적이었어. 나는 차갑게 네, 하지만 조건 있어요. 제 이야기 제대로 해주세요. 그녀는 당황했지만 동의했어. 이벤트 날 나는 연사로 나갔어. 이 맛 뒤에 숨은 고통. 도용과 배신, 청중이 숨죽였어. 그 상사는 창백해졌어. 지은 씨, 너무 직설적이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 그게 제 진심이에요. 이제는 숨기지 않아요. 박민준과 나는 더 가까워졌어. 어느 저녁, 그의 포장마차에서 맥주를 마셨어. 지은 씨, 나 사랑할 수 있을까? 그의 고백에 나는 놀랐어. 무슨 소리야? 그는 눈을 피했어. 내 강함에 끌려. 내가 날 바꿨으니까. 나는 웃었지만 가슴이 아팠어. 우린 상처로 연결됐어? 그게 사랑일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 아마도 우리는 키스했어. 그 순간 복수의 불꽃이 부드러운 열기로 변하는 듯했어.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 그의 프랜차이즈 소문이 퍼지자 옛 적들이 나타났어. 미디어에서 박민준, 다시 도용 의혹, 기사가 났어. 누군가의 제보. 나는 의심했어. 너, 또, 그는 부정했어. 아니, 이번엔 진짜 내 거야. 이 증거를 보여줬어. 새로운 레시피, 내 조언을 더한 것 나는 믿었어. 하지만 불신의 씨앗이 심겼어. 가을 축제에서 우리는 함께 부스를 냈어. 손님들이 최고 커플 셰프라고 불렀어. 웃으며 서빙했지만 내 안은 요동쳤어. 이 행복, 진짜인가? 밤에 할머니 사진에 물었어. 할머니, 용서 괜찮아요. 바람소리가 대답처럼 불었어. 그날 박민준이 약속했어. 영원히 내 곁에. 나는 안겼어. 하지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 믿을 수 있을까? 그 맛처럼 변할 수 있을까?
FIOLIO 504 워즈즈. 겨울 눈보라가 다시 서울을 덮친 그 해, 우리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어. 박민준의 프랜차이즈가 본격 오픈했어. 새로운 맛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뿌리는 여전했어. 지은, 내 레시피 일부 썼어. 크레딧 줄게, 그의 말에 나는 동의했어. 좋아. 하지만 진심으로 우리는 파트너가 됐어. 내 식당과 그의 체인, 협력. 매출이 폭등했어. 언론이 복수해서 사랑으로 라고 썼어. 로맨틱 스토리. 하지만 그 뒤에 숨은 피로. 전 아내가 나타났어. 민준 씨, 우리 다시 그녀의 눈에 절박함. 그는 단호했어. 끝났어. 지은이와 새로 시작해. 그녀는 나를 노려봤어. 내년 때문에. 그 스캔들 일으킨 년, 나는 맞섰어. 당신 남편이 저지른 일이에요. 직면하세요. 그녀는 울며 떠났어. 그날 밤, 박민주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미안, 내 상처 더 키웠어. 나는 속으로 울었어. 이 사랑, 또 다른 복수인가? 손님 중에 익숙한 얼굴. 옛 회사 상사. 지은 씨, 이제 대박이네. 축하해. 그의 미소에 과거가 떠올랐어. 무시당하던 날들.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들 덕 아니에요. 내 말에 그는 불편해했어. 복수의 잔재가 아직 살아있었어. 나는 더 강해졌어. 요리 클래스 열었어. 가족 레시피의 비밀 여성들이 모여들었어. 언니, 어떻게 그 고통 이겼어? 그 질문에 나는 솔직했어.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매일. 박민준과 우리는 여행을 갔어.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 내 할머니, 대단한 분이야. 그는 말했다. 우리는 함께 요리했어. 새로운 레시피, 우리의 맛. 그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어. 영원히 하지만 새벽에 깨어나 나는 불안했어. 이 행복 지속될까? 봄에 위기가 왔어. 그의 체인에서 문제 발생. 재료 공급자 스캔들. 도용 의혹도 미디어가 달려들었어. 그는 나를 탓했어. 내가 왜 그랬어? 순간 분노가 터졌어. 당신이 또 숨긴 거 아니야. 우리는 싸웠어. 믿지 못해. 그의 외침.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어. 서울 거리를 걸으며 울었어. 또 배신인가? 복수의 순환. 며칠 후, 그는 사과했어. 내 불신이었어. 용서해. 증거를 보여줬어. 깨끗한 공급. 나는 안겼어. 함께 이겨내자. 그 위기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여름에 우리는 결혼했다. 작은 식당에서. 손님들이 축하해줬어. 최고의 맛 커플. 하지만 서약할 때 나는 속으로 물었어. 이 사랑, 진짜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의 시작. 가을잎이 떨어지는 날, 나는 임신 소식을 알렸어. 우리 아기에 그의 눈물이 떨어졌어. 고마워, 지은아. 그 순간 모든 게 용서되는 듯 했어. 하지만 깊은 곳에서 작은 그림자. 이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 할머니처럼. 아기가 태어난 건 다음 겨울이었어. 작은 병원방.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 딸이야. 의사의 말에 박민준이 울었어. 지은아, 고마워. 나는 지친 몸으로 웃었어. 이름은 민지. 민준과 지은의 합성. 할머니처럼 강하게 자라. 우리는 속삭였어.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어. 내 식당은 임시 휴업, 그의 체인은 안정됐어. 우리는 부모가 됐어. 밤낮 없이 민지를 돌보며 피로하지만 행복했어. 하지만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 전 아내가 편지를 보냈어. 민준 씨, 우리 아이 봤어? 내가 훔친 삼이야.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 박민주는 찢어버렸어. 잊어. 우리만 생각해. 하지만 나는 잊을 수 없었어. 민지의 작은 손을 잡으며 할머니를 떠올렸어. 지은아, 내 아이는 내 맛을 물려받아. 그 레시피를 민지에게 전할 날이 왔어. 식당 재개장 날 손님들이 몰렸어. 아기 축하해. 꽃다발이 쌓였어. 박민준이 부엌을 돕고 나는 서빙. 그날 옛 친구 수진이 왔어. 지은아, 완벽해. 복수 끝나고 이렇게.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어. 끝난 게 아니야. 매일 싸워 우리는 웃으며 안겼어. 하지만 그 밤 악몽이 왔어. 박민준이 레시피를 훔치는 꿈. 깨어나 그의 잠든 얼굴을 보며 나는 물었어. 믿음이 무너지면 어쩌지? 봄에 우리는 가족 여행을 갔어. 할머니의 고향 마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 민준아, 내가 훔친 그날 나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 매일 후회해. 하지만 그게 우리를 만나게 했어. 민지가 웃는 소리에 우리는 웃었어. 그 여행이 상처를 치유하는 듯 했어. 여름, 그의 체인이 국가적 상을 받았어. 최우수 한식 브랜드 시상식에서 그는 나를 불렀어. 이 모든 게 제 아내 김지은 덕입니다. 그녀의 용기와 사랑, 박수 속에 나는 울었어. 하지만 무대 뒤 기자들이 물었어. 과거 스캔들은? 그는 미소 지었어. 그건 교훈이었어요. 진심의 맛을 배웠죠. 나는 자랑스러웠지만 불안도 컸어. 가을에 새로운 위기. 경쟁 셰프가 소송 걸었어. 레시피 유사성, 옛적.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했어. 재판날 나는 증언했어. 이 맛은 제 가족의 거예요. 도용은 용납 못해요. 판사가 우리 편 승소. 그날 우리는 축하 파티를 했어. 민지가 춤추는 걸 보며 나는 느꼈어. 복수가 끝난 지점은 여기야. 가족. 하지만 겨울이 오자 전 아내가 다시 나타났어. 아이 데려가. 그녀의 광기 어린 눈 박민준이 막았어. 끝났어. 경찰이 왔고 그녀는 치료를 받았어.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 지은아, 내가 내 구원이야. 그의 말에 나는 안겼어. 그러나 깊은 밤 나는 생각했어. 이 평화 영원할까? 상처가 다시 피어나지 않을까? 민지가 3살이 된 해 우리의 삶은 안정됐어. 할머니의 마둔 체인으로 확장됐고 박민준의 브랜드는 국제적 명성을 얻었어. 우리는 서울 외곽에 집을 샀어. 정원에서 민지가 놀고 우리는 요리를 하며 웃었어. 엄마, 이 맛할머니 이거? 민지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내 피 속 맛이야.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 하지만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어. 옛 상사가 책을 냈어. 스타 셰프의 몰락. 나를 악역으로 그렸어. 김지은, 복수광의 리뷰가 쏟아졌어. 손님들이 줄었어. 진짜야, 소문. 나는 화가 났지만 박민준이 막았어. 무시해. 우리 맛이 증언이야. 우리는 공동 성명을 냈어. 진실은 우리 이야기예요. 소송까지 갔고 우리는 이겼어.
하지만 그 상처는 컸어. 민준아, 왜 세상이 날 용서 안 해? 그는 안아줬어. 내가 강하니까? 수진과 나는 재회했어? 그녀가 이혼했대. 너처럼 강해지고 싶어. 우리는 와인 마시며 이야기했어. 복수 후, 사랑 찾았네. 그녀의 부러움에 나는 웃었어. 사랑도 싸움이야. 민지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 그녀가 엄마, 아빠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확신했어. 그래, 아주 많이. 여름 휴가, 우리는 할머니 묘소를 찾았어. 꽃을 놓고 레시피를 읽었어. 할머니, 보이세요? 우리는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 민지가 웃었어. 그날 박민준이 무릎 꿇었어. 지은아, 다시 결혼하자. 제대로 우리는 웃으며 약속했어. 가을에 작은 결혼식. 가족과 친구들. 영원히. 겨울, 새로운 아기가 왔어. 아들, 준지. 이제 우리는 내 식구. 하지만 밤에 민준이 악몽을 꾸는 걸 봤어. 미안. 레시피, 그의 중얼거림. 나는 깨웠어. 지났어. 우리만 봐. 그는 울었어. 내 덕에 살아. 그 후회는 영원할 거야. 나처럼. 봄에 우리는 책을 썼어. 맛의 복수. 베스트셀러. 독자들이 감동시라고. 하지만 일부는 극적기라고 비아냥. 나는 상관 안 했어. 이게 내 이야기야. 여름에 옛전 아내가 편지 보냈어. 치료 끝났어. 축하해. 용서의 말. 나는 답했어.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 편지가 마무리였어. 가을 잎 떨어질 때 나는 정원에 앉아 생각했어. 복수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난 삶. 민준이 다가와 안았어. 사랑해. 나는 속삭였어. 나도 하지만 깊은 곳, 작은 질문. 이 모든 게 정말 끝난 걸까? 마처럼 변질되지 않을까? 준지가 걸음마를 시작한 해, 우리의 삶은 바쁜 행복으로 가득 찼어. 아침에 민지가 학교 가고 준지를 재우며 우리는 식당으로 향했어. 체인이 커지며 직원들이 늘었어. 지은 사장님, 오늘 메뉴 추천은 그들의 존중 어린 말에 과거의 무시가 희미해졌어. 박민주는 회의실에서 전략을 세웠어. 국제 진출하자. 그의 열정에 나는 미소 지었어. 좋아, 함께.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 경쟁자들이 나타났어. 그 스캔들 커플, 비웃음. 한 매체가 특집 냈어. 진짜 사랑인가, 쇼인가, 인터뷰 요청. 우리는 거절했어. 우리 삶은 프라이빗해.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렸어. 민준아, 우리가 쇼 같아. 그는 웃었어. 아니, 진짜야. 증명할게. 가족 여행, 부산으로. 바다에서 민지와 준지가 놀고 우리는 손잡고 걸었어. 지은아, 내가 아니면 난 아직도 그 오만한 놈일 거야. 그의 말에 나는 고마웠어. 너도 날 자유롭게 했어. 그 밤, 우리는 별을 보며 꿈을 나눴어. 아이들한테 이 맛 물려주자. 예수진이 결혼했어. 너 덕에 용기 냈어. 그녀의 웨딩에서 우리는 춤췄어. 웃음소리 속에 과거가 먼 추억처럼. 겨울 크리스마스 식당 파티. 직원들과 가족. 민지가 산타 코스튬 입고 준지가 웃음. 최고의 선물을 하지만 그날 익명의 편지. 박민준, 아직도 숨긴 비밀 있어. 심장이 덜컹했어. 무슨 소리야? 그는 봤어. 농담이야.
무시해. 하지만 나는 파헤쳤어. 옛 직원의 장난. 미안. 재미로 화가 났지만 웃어 넘겼어. 이제 강해졌어. 봄에 우리는 재단을 만들었어. 가족 레시피 지원. 가난한 요리사들에게 도움. 할머니처럼 수혜자들이 왔어. 고마워요. 사장님, 그 눈빛의 보람. 여름 페스티벌, 우리 부스가 히트. 최고의 김치찌개 상 받았어. 무대에서 민준이 말했다. 이건 제 아내의 승리예요. 닥수 속의 키스. 로맨틱. 가을, 민지가 학교 프로젝트. 엄마 아빠 이야기 써. 우리는 도왔어. 복수와 사랑, 선생님이 감동받았대. 겨울, 10년 만에 할머니 제사, 아이들과 함께. 할머니, 우리는 잘 살아요. 눈물이 흘렀어. 민준이 안아줬어. 영원히. 하지만 새해 전, 작은 균열, 민준의 피로. 요즘. 후회 들려 그의 말에 나는 안심시켰어. 지나갔어. 그러나 내 안. 질문. 이 사랑, 영원할까? 아니면 다시 무너질까?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며 세월이 흘렀어. 민지 10살, 준지 7살 학교 보내며 우리는 여전한 부부. 식당 제국은 아시아로 뻗쳤어. 지은, 도쿄 지점 오픈, 민준의 흥분. 나는 따라갔어. 네온 불빛 아래 우리 맛이 퍼지는 걸 봤어. 할머니, 보이세요? 과거 적들이 사과했어. 옛 상사. 미안했어. 내 성공 봐서 깨달았어. 나는 용서했어. 지나갔어. 그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 수진 가족과 바비큐. 아이들이 놀고 우리는 웃었어. 인생, 맛있네. 그녀의 말에 공감. 하지만 민준의 건강 문제. 과로로 쓰러졌어. 병원에서 휴식 필요해. 나는 지켰어. 너 없인 안 돼. 그는 회복했어. 내가 내 약이야. 여름 휴가, 하와이, 해변에서 아이들과. 민지가 전마, 우리 이야기 책으로 아이디어. 우리는 썼어. 맛의 여정. 출간, 히트. 가을 입축제, 가족 피크닉. 준지가 아빠, 레시피 가르쳐줘. 민준이 웃으며. 그 장면, 완벽. 겨울, 20주년 기념. 작은 식당에서 파티. 사랑해, 지은아. 그의 서약. 나는 답했어. 너도. 하지만 깊은 밤, 홀로 앉아 생각해. 복수의 불씨가 꺼졌지만 제가 남아. 이 모든 게 꿈인가? 깨어나면 어쩌지? 그러나 아침 해가 뜨고 아이들 웃음소리. 그게 현실. 마지막으로 나는 노트에 적었어. 복수는 끝났어. 이제 사랑의 맛을 사는 거야. 그러나 한 질문. 만약 다시 훔친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불태울까?